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다. 우리 경찰 공무원 기본 강령 있잖아요. 사단 정책을 성실하게 규율하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다. 경찰 뭐예요? 단결이 단결. 단결. 사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이게 경찰의 사명이잖아요. 정신이 아니고 경찰의 사명. 그 다음에 성실하고 청렴, 규율이 아니고 성실, 청렴이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공무 내용입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 자,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이것도 맞고, 니을은 틀렸습니다. 자, 니을은 왜 틀렸습니까? 자, 신규 채용, 승진, 정보, 파견, 출장 연가 등등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상관에게 신고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위험도 틀렸죠.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근무시간 이외 3시간 이내가 아니고 2시간 이내가 됩니다.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두 개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윤리법 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틀린,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선물 부분.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포함한다, 현금은 제외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 보면은 미아 100달러 국내시가로 10만 이상 선물이잖아. 이 선물은 소속 상관에게 신고합니까? 소속 상관이 아니고 소속 기관장에게 소속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은 왜 틀렸습니까? 4번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뭐가 문제예요? 퇴직일로부터 2년간이 아니고 3년간이 되겠죠. 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수사 대상 기간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관할공직윤리위원회에서 취업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취업 대상 기간 간에 관련성이 없다. 확인을 받거나 취업 선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3년간인데 3년간.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까?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서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죠. 국가보안법의 고불자의 바, 공직선거법상 자수 말고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자, 그리고 2번은 틀린 게 있습니까? 18세 이상 맞죠? 원래 19세 이상인데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수는 300명입니다. 300명 이상 국민연수로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옳은 질문이네요. 그러면 정답이 옳은 것은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2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 2번도 옳은 질문이에요. 19세 이상이 아니고 18세 이상 개정되어서 2번은 옳은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가 틀렸어요? 감사원과 당의 기관장은 감사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해야 됩니까? 6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60일 이내 종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과 4번 정답은 두 개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부패행위 신고하는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 문서입니까? 서명, 기명의 문서죠. 무기명은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서명은, 기명은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명의 문서로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4번은 조사기관의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를 종결한다가 아니고 6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많죠. 기억이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자, 질서위반 행위란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합니다. 제외하면 틀리는 거예요.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질서위반 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 법률에 따랐다가 아니고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요. 고의 가실 없는 질서위반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고의 가실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음은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인 자체가 정당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 이유가 없는 오인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 미연, 니열, 미역 4개가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한 3개 되죠? 기억이 틀렸죠. 기억은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자, 우리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며칠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20일이 아니고 10일이 됩니다. 10일. 아셨죠? 자, 그리고 니얼은 또 왜 틀렸습니까?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은 몇 프로예요? 100분의 3%가 되는 3%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도 틀렸네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1000분의 15%가 아니고 12% 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죠. 이게 중가산금이에요. 그렇죠? 60개를 초과할 수 없죠. 자, 틀린 것은 기업, 리얼, 미역 3가지가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중재,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중재는 3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까? 5명 이내예요. 아시겠죠? 5명 이내. 자,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40에서 90명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과 2명, 각각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은 2명입니까? 2명 이내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위원장은 1명이 맞아요. 부위원장은 2명 이내가 되는 거예요. 감사도 2명 이내가 됩니다.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2명 이내, 감사도 2명 이내.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은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것도 많죠. 기억은 맞아요. 이언도 맞아요. 이것은 틀렸네요. 뭐가 틀렸습니까? 조정 신청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지 21일 이내가 아닙니다. 자, 니은은 또 왜 틀렸습니까?
조정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21일 이내가 아니고 이것도 14일 이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험은 왜 틀렸습니까? 출석 요구는 몇 번 출석을 하죠? 두 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이해에 걸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해. 자, 그리고 피업은 왜 틀렸습니까? 자, 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한다. 그러면 소멸된 날부터 며칠 이내 중재부에 소명을 해서 기일 신청이 가능하다. 5일 이내가 아니고 3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 비읍에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몇 개입니까? 기억 맞죠? 니은은 왜 틀렸어요?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고의가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법성이 필요로 하다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또 왜 틀렸습니까? 디귿은 정정보도 청구는 서면으로 하셔야 되지 구두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틀린 거예요. 자, 니은은 또 왜 틀렸습니까? 언론사 대표자는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고. 맞아요? 7일 이내가 아니고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결정하고 수용하겠다. 결정하면은 3일 이내가 아니고 7일 이내 방송 게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가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기억에서 비억까지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맞습니까? 수용 여부를 7일 이내 수용 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을 발송합니까? 3일 이내다. 방금 풀었잖아요. 그죠? 3일. 틀렸고, 니은은 맞죠? 디귿은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한 사실인 경우 가면 안 되죠. 명백한 사실에 위반하는 경우, 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틀렸습니까? 위험이죠.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니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 비협은 왜 틀렸습니까? 회의는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예요. 재판도 비공개 재판이 아니고 공개 재판이에요. 그래서 요게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틀린 건 총 몇 개입니까? 기업, 디귿, 위협, 비협에서 4개가 틀렸다.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법은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 그러면은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은 여기 나와 있죠. 공고일부터 15일 경과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15일이 아니고 14일이 되는 거예요. 14일. 14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 구두로 해야 한다. 문서로 해야 되지 구두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하는 건 행정예고가 아니고 입법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은 행정지도는 권력이 아닙니다.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 말이고, 비권력이기 때문에 원칙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적 근거도 요하지 않죠. 그런데 위법한 행정지도도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하는 사실 알아두시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은요. 행정지도는 의견 제출과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의견 제출은 할 수가 있어요. 사전 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은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의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 내용과 신문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 없다. 취지도 적어야 한다 하는 사실. 취지 내용과 신문을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에 비거력적인 사실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지도도 당연히 뭡니까? 직무행위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 행정절차 하자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 기록 한 장을 직권 면직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법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시겠죠? 위반한 거예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바로 직권 면직한 행위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배상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은요. 배상법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책임은 공무원 가시를 요건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요. 무가실 책임주예요. 고의 가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냐 가시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영종물 설치 관리 하자에 대해서는 무가실 책임주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왜 틀렸습니까? 지구심의회의 배상 신청,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에는 결정 정보원에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 이내가 아니에요. 2주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 되겠는데요.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보원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참가인에게 재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서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보를 송달하고 참가인에게는 등본을 송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로부터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행정청은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뭐예요? 정보를 송달하고 그리고 참가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재결서 등본을 송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행정심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죠. 왜? 취소 심판이 있다 없다? 취소 심판이 있잖아요. 행정심판 종류 중에 취소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된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규정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 종류는 취소소송이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기간소송은 항고소송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종류는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2번 보시면은 2번요. 2번은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4번. 자, 그러면은 1번은 왜 틀렸습니까? 1번. 취소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맞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맞죠?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만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일반 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모두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또 뭐가 문제예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래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까?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90일을 넘겼다 그랬잖아요. 넘겨 청구했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소 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무효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과 같은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예,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은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자, 기억에서 미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 권한 이임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위탁이란 이임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위탁하고 이임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은 이임입니다. 이임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일부를 자기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자에게 맡기는 걸 말하고 위탁, 2번은 위탁이죠.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3번을 맞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수임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이 위탁기관은 수임 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요 법령은 출제 비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경찰청 감사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3번이 됩니다. 자, 종합감사 주기는 1년에 3년까지로 하되 맞아요.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직전 또는 당해 연도의 감사원 등 다른 감사 기관이 심사를 실시한 실시 예정된 예정인 경우에는 제외합니까? 포함합니다. 실시 예정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옳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번은 감사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 요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개요저 처음에는 개요 통보가 됩니다. 개요 통보하고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결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순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 결과 처리 기준이에요. 처리 기준. 자, 처리 기준 보면은 징계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 문책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경고주의가 아닙니다. 알겠죠? 경고주의가 아니고 징계 또는 문책 요구가 되는 거예요. 1번은 틀렸죠. 자, 그리고 2번은 맞습니까?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원상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선 요구가 아니고 시정 요구가 되는 거예요. 3번처럼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효율과 협력 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촉진에 관한 규정인데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공문서는요,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문서는요, 서명, 전자 이미지 서명, 전자 문자 서명, 행정 전자 서명 다 포함됩니다. 제외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4번은 자, 단 공고문서는 문서에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고시, 공고 등이 있는 날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출제 비중이 조금 있어요. 2번이 뭐예요? 법문서, 공문서 종류가 원래 1차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다 맞아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론, 부령을 우리가 법규 문서라 그러고, 지시를 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는 공고 문서고요.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건 비치 문서고요. 민원인이 뭐예요? 요구하는 문서는 민원 문서가 됩니다. 다 옳은 질문이니까 틀린 것은 없어요. 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해결해도 돼요. 경찰관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 경찰봉, 방패 등으로 당사자의 중요한 부위나 급소를 가격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협조는 안 하지만 3자에 대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급소나 중요 부위를 가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상식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순경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서 경계지역 관할 책임에 관한 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왜 틀렸습니까?
자, 인접 간서에서 먼저 사건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동 조치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인접 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초동 조치에 앞서서 즉시 관할 경찰관서로 통지합니까? 아닙니다. 초동 조치에 앞서가 아니고 초동 조치를 한 후에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기본법이 있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법령 등 다 포함되죠.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는 법령 등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경우 법령 등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합니까?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입니다. 자,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행정조사 기본법 1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 왜 틀렸어요? 행정기관장은 행정조사 연기 요청을 받을 때는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까? 7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은 또 왜 틀렸어요? 행정기관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자의 문서의 방법으로만 하면 안 돼요. 문서, 전화, 구두,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행정기관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며칠 이내 결과를 통지한다. 14일 이내가 아니고 7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1번은 그러면 왜 틀렸을까요? 1번은 행정기관장은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하면 안 돼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뭐예요?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합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의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의 정답은 4번은 왜 틀렸습니까?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은 출석 요구,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와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합니까?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법령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두 문제만 풀고. 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 일간신문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합니까?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여기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자, 법령 공고일은 해당 법령 게재한 간부, 신문이 발행한 다음 날입니까? 발행한 날입니까? 발행한 날로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쉬었다가 자, 법령 3단계 강론이죠. 강론 3단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